서울의 한 중학교 복도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학생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외국인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 영어 교사 데이비드 밀러 씨입니다. 5년 전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그는 이제 한국을 자신의 진짜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벽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던 그가 어떻게 한국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데이비드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5년 전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온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고 이곳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헤매고 있는 저를 보신 한 직원분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택시까지 잡아주셨죠. 미국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잃고 스마트폰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한국어로 뭔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영어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짓발짓으로 제가 찾는 곳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따뜻함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첫 주말 동네를 둘러보며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에서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 뒤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점원에게 뭔가 말씀하시더니 저에게 천천히 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우리 동네에 온 걸 환영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끼리도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처음 본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문화가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도와주셨고 학교 급식부터 교무실 문화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교직원 회식이었어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선생님들이 괜찮다, 천천히 적응하면 된다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선배 선생님이 저에게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우리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놀라운 발견은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이 항상 불안했어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가능한 한 택시를 타거나 사람이 많은 길로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쯤 학교를 나서는데 동료 선생님이 혼자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택시 타고 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여기는 미국과 달라요. 걸어서 집에 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걸어서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고 있고 편의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몇 주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하철에서 깜빡하고 휴대폰을 두고 내린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텐데 한국 동료가 영무실에 연락해봐요.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연락했는데 정말로 제 휴대폰이 영무실에 맡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주워서 영무원에게 전달해 준 거였죠.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나간 적이 있는데 1시간 후에 돌아가니 직원이 혹시 노트북 찾으러 오셨어요? 라며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1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외국인이시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파출소 앞을 지날 때마다 인사해 주셨어요.
이런 소통 방식이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늦은 시간에도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고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신뢰와 안전망이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첫 번째 추석 때였어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지만 저는 당연히 혼자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학교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추석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가족들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외국에서 혼자 명절을 보내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희도 선생님과 함께하면 더 뜻깊은 추석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손자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차례 지내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각종 전통 음식들을 제 앞에 계속 놓아주시면서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라고 하셨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웃들이 친절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족처럼 대해주지는 않거든요.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진심으로 챙겨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목소리가 쉬어서 수업하기 힘들어하는 저를 보신 동료 선생님이 집에서 직접 끓인 도라지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감기에는 이게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매일 새로운 차를 가져다 주셨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목에 좋다며 배를 깎아서 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은 비타민을 챙겨주셨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픈 걸 알고는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어떤 학생은 집에서 만든 꿀차를 가져와서 우리 엄마가 선생님 드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저는 정말 빨리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라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받은 만큼 저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동료들이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또 다른 놀라움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편의점 문화였어요. 미국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것은 기본이고, 은행 업무, 택배 서비스, 심지어 관공서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니요. 처음에 동료가 편의점에서 주민등록 등본 뽑을 수 있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치킨, 중국 음식은 물론이고 마트에서 파는 물건까지 배달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새벽 1시에 주문해도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피자 배달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정확성과 편리성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5분마다 오는 지하철, 환승이 이렇게 쉬운 곳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버스와의 연계도 완벽하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은행 업무는 물론이고 관공서 민원, 쇼핑, 음식 주문,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앱으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들을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비교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느려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산속에서도 인터넷이 잘 터지더라고요. 의료 시스템의 편리함도 인상적이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바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하는 것부터 복잡하고 의료비도 비싸서 부담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접근하기 쉬웠어요. 이 모든 편리함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편리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5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성공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솔직히 경력을 쌓고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영어 교사로서 경험도 쌓고 동양 문화도 체험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개인적인 성취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성공이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 학생들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공이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식 문화나 단체 활동이 개인 시간을 침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화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일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료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그렇게 진짜 팀이 되는 거였죠. 한국 사회의 배려 문화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제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받은 따뜻함과 배려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성공의 의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나라예요. 여기서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5년 전 한국에 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선생님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